이 시대의 남자들을 위해서 우리 마담님께서 신앙송을 해주신다고. 예. 주옥 같은 목소리를 이곳에서. 아니 아까부터 계속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글썽글썽해지는 거는 공감이에요. 특히. 근데 제가 남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남자 속에 남편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도 있고 그리고 예, 우리 오빠 남동생도 있고 조카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는 거죠. 참 남자로 태어난다는 건 어찌됐건 남자는 남자의 눈물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 편의 시를 가져왔는데 제가 청이 있다면 눈을 감고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화면에 제가 보이거나 시가 보이는 것보다 눈을 감으면 분명히 만나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과 화해하시길 바랍니다. 기대합니다. 아버지의 눈물 이체. 남자로 태어나 한평생 멋지게 살고 싶었다. 옳은 것은 옳다 말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 말하며 떳떳하게 정의롭게 사나이답게 보란 듯이 살고 싶었다. 남자보다 강한 것이 아버지라 했던가. 나 하나만을 의지하며 살아온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을 위해 나쁜 것을 나쁘다고 말하지 못하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 세상살이더라. 변변한 옷 한 벌 없어도 번듯한 집 한 채 없어도 내 몸 같은 아내와 금쪽 같은 자식을 위해 이 한 몸 던질 각오로 살아온 세월. 애당초 사치스러운 자존심은 버린 지는 오래구나. 하늘을 보면 생각이 많고 땅을 보면 마음이 복잡한 것은 누가 건네준 짐도 아니건만 바위보다 무겁다 한들 내려놓을 수도 없는, 힘들다 한들 마다할 수도 없는 짐을 진 까닭이다. 그래서 아버지는 울어도 소리가 없고 소리가 없으니 목이 메일 수밖에. 용기를 잃은 것도 열정이 사라진 것도 아니건만 쉬운 일보다 어려운 일이 더 많아 살아가는 일은 버겁고 무엇 하나 만만치 않아도 책임이라는 말로 인내를 배우고 도리라는 말로 노릇을 다할 뿐이다. 그래서 아버지는 울어도 눈물이 없고 눈물이 없으니 가슴으로 울 수밖에. 아버지가 되어본 사람은 안다. 아버지는 고달프고 고독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버지는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이기에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약해서도 울어서도 안 되는 것을. 그래서 아버지는 혼자서 운다. 아무도 몰래 혼자서 운다. 하늘만 알고 아버지만 아는.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께 감사드립니다. 어머, 웬일이야. 진짜 여기는 가슴이 없다더니 그러니까. 우리 함익병 선생님 우시는 건 나 태어나서 처음 보네. 아주 잘 우시는데 요즘에 잘 안 우셨는데 아버지 얘기 나오면 무조건 우세요. 진짜 그게 맺힌 게 우리는 모르는 거구나. 모르지. 아버지가 아니었는데 어떻게 알아. 내 아버지. 난 또 아버지가 없었어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조항조 쌤은 뭐 어떤 것 때문에 좀 그 신앙송 들으면서 내 이야기도 제 이야기가 같다고 생각하고 돌이켜 아버지가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사실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시고 집이 굉장히 어려웠을 때 굉장히 그때 제가 고등학생 때인데 굉장히 반감이 많았어요. 아버지한테 대해서 불만이 많고 노래도 못하게 하시지 가오는 이미 꺾어졌고
그때 아버지를 굉장히 많이 원망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그 당시에 아버지가 이제 병을 얻으셔서 아프셨는데 제가 음악을 하면서 아버님이 그렇게 아픈데도 병원에 한 번 제가 못 모시고 갔었어요. 그 아버지가 저한테 하루는 숨을 못 쉬겠다고 그러시더라고. 나 숨을 너무 못 쉬겠으면 내가 바깥에 한번 나갈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모시고 바깥에 나가서 그 공기를 마시면서 너무 괴로워하시는데 그때도 나는 아버지를 병원에 못 모시고 간 거예요. 그리고 음악하는 그 나이트클럽에서 일할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새벽에 쫓아가서 병원에 갔더니 이미 뭐 아버지 제가 연정도 못 보고 아버님한테 해드린 게 너무 없고 그동안에 원망했던 아버지에 대해서 너무 죄책감이 있어서 지금도 아버지 얘기를 하면 아버지 얘기가 나오면 너무 힘들어요. 아버지 같이 살지 않을 거야 라고 했는데 결국은 내가 어느 날 아버지 같이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한표 원장님 워낙에 아버지 얘기만 나오면 너무 눈물을 얼레 흘리시는. 저는 제가 듣고만 있어서 앞을 못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그 첫 대목이 아버지 삶하고 똑같아요. 굉장히 인텔인데 그 꿈도 있고 근데 이제 한 서너 소절이 똑같아요. 네. 나 하나만을 의지하며 살아온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을 위해 나쁜 것을 나쁘다고 말하지 못하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 세상살이더라. 그래서 제가 어떤 그 잡지 인터뷰를 할 때 아버지가 어떠냐 그랬어요. 훌륭한 분인데 참 비겁하게 살다 갔다 그랬거든요. 한마디도 못하고 현실하고 타협하고 사는 거죠. 자식들 때문에. 그쵸. 키워야 사실 되니까. 오늘 아버지 기일이에요. 어머. 네. 느닷없이 오게 돼서 지금 사실은 제사 지내야 되는데 아이고. 근데 저도 아버지한테 매맞은 기억이 없어서 어렸을 때 연극 하지 말라고 굶어 죽는다고. 아버지도 우리나라 최초의 연극 배우셨거든요. 네, 서울대 극예술협의회라고 우리나라 최초로 그 연극 빅토르 위고의 에르난이라는 작품을 처음 초연하셨어요, 아버지가. 그때는 이제 기획이라고 그랬는데 예. 그거 하시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호떡 하나를 넷이서 나눠 먹었대요. 서울대, 그러니까 경성제대죠. 서울대 나오신 양반이 호떡 하나 먹고 연극하려니 얼마나 열받으시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업으로 가셨는데 제가 연극한다니까 진짜 칼 도마로 내려치시더라고요. 그거 할 거면 나가 죽으라고.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아버지를 원망하고 살다가 아버지가 중풍으로 쓰러지신 거예요. 18년 동안 쓰러졌다 일어나셨다 쓰러졌다 서너 번 그러시니까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신 거예요. 이제 치매까지 걸리셔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K본부의 탤런트로 이제 합격이 됐어요. 네. 그래서 첫 그 단역을 맡았는데 동네 청년 일인데 여기 어디예요? 그러면 저쪽으로 가보세요. 이거에 대사 딱 하나. 그게 이제 방송이 나갔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걸 보시더니 눈물을 흘리시더라고. 근데 지금 말씀하시니까 봐야 알고 자식도 키워봐야 아버지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잠깐만요. 카메라 저 완샷 잡아주세요. 네, 뭐 하게요? 아 잠깐만. 요거를 또 뭐 하게? 아니. 이 찍어주세요. 예, 예. 자기 거 방향.
자기 거 방향하고 이거 아까 다 울었을 때. 아니야. 나만 여기 지금 다 울었어. 좌상 우상이 다 눈물 뻔했는데 나만. 자연스러웠어요? 아버지 패를 알면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